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국힘 당사의 전두환, 윤석열 사진을, 이건 제가 주장한 거고, 제가 뜬금없이 전두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자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이 강령부터 우리 자유파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식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그 당헌 당규 강령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강령 개정, 당헌 당규 개정에만 그치지 말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만 걸고 있는데, 그거 차제에 건국, 반공, 산업화 민주화를 우리 자유파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진까지 걸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 국회의원 10명, 한동훈 똘마니들, 오세훈 똘마니들이 딱 전두환 대통령 사진 얘기만 딱 집어내가지고서 저를 징계하겠다고 지금 서울시 윤리위원회에다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조선일보는 또 거기서 딱 전두환, 윤석열 두 대통령 얘기만 딱 끄집어내서 국힘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사진을 걸자고 누가 주장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아니, 여기에 갑자기 왜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옵니까? 이 주장은 제가 한 것이고,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려면 고성국이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왜 갑자기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고 사설에서 때립니까? 이 사설의 수준이, 저도 일간종합지 주필을 잠깐이지만 지낸 경험이 있는데, 사설은요 그냥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 사설은 그 언론의 얼굴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신문사의 오너까지 적어도 사설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정도는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뭐라고 그랬냐? 첫 줄부터 엉터리예요. 이 사설의 첫 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튜브가. 아니, 무슨 놈의 측근이 만나지도 않고 전화 한 통을 안 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근이 있습니까? 조선일보도 이 텔레파시설을 믿나 보네요. 이 한동훈 지지자들, 한딸들이 고성국이가 텔레파시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조종하고, 고성국이가 만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안 하지만 텔레파시로 장동혁 대표도 다 조종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던데, 조선일보도 지금 그걸 믿는 건가? 어떻게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한 번 만나지도 않는데 측근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줄부터 틀렸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사의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제안했다. 아니, 비판을 하려면 맥락 속에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 유튜브, 그는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제가 거의라고 했잖아요. 아예 피를 안 흘린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6월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제가 이거 광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일정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놓고 이렇게 써요. 임기 말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지만, 이 명백한 이 객관적 팩트까지는 이 조선일보도 어떻게 못한 거예요. 이 역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요구한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거의 피를 흘리지 않은 민주화라니 대다수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개 토론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요구한 결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제가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2년 감옥살이 한 거 조선일보도 잘 알 거예요. 저를 TV조선의 메인 앵커로 기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제가 조선일보에 고정적으로 짧은 글이지만 1년 넘게 글을 기고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조선일보가 저의 그런 이력을 모를까요? 맞아요. 수많은 국민이, 저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요구하면 무조건 민주화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피 흘리지 않고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요구하면 무조건 모든 나라에서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가 됩니까? 자, 1979년에 지금 이란 사태의 시작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때 1년 동안 수많은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팔레비 왕조가 끝까지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팔레비 왕조가 쫓겨갔어요. 89년 천안문 중국 공산당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강경 진압을 했기 때문이에요. 홍콩 민주화 운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민주화 됐습니까? 아니에요. 홍콩 당국과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진압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우리도 수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했어요. 거의 피 흘리지 않고 성공했어요. 왜? 전두환 대통령의 6.29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임기 말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고. 그 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는데 대한민국만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점을 강조했고 이 점을 우리가 역사 속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온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사형 구형 받았으니까 안 된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몰라? 1심은 1심에 불과하고 구형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거지.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출한 대통령 사진 걸면 안 돼? 그야말로 이걸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자유파 국민들을 무슨 개돼지로 아는 오만한 발상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이 입당을 적극 추진했고 아마 제가 입당 원서를 김재현 최고위원을 통해서 당에 전달한 걸 갖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래 김재현 최고위원이 아니 입당 권유한다고 제가 입당할 사람입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배신자, 부역자, 쓰레기 일당들을 척결하고 진정한 자유파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흐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여러 수십만 명의 새 입당자들과 똑같이 입당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뭐 당에서 마치 무슨 저를 영입이나 한 듯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장 대표도 그 의견을 경청한다는 사람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전화 한 통화하지 않고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의 말을 경청한다니 그렇게 몰아가면서 장 대표도 같은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나한테 덤벼. 나를 공격해. 왜 갑자기 장동혁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프레임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너네 마음대로 함부로 이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고성국이랑 엮어가지고서 장동혁 대표까지 보내버리겠다. 참 가소롭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사설로 무슨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희대의 무슨 악마처럼 이렇게 사진 걸자는 것만으로도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예, 웃기는 소리 마세요. 조선일보가 지금의 조선일보 4등 신문을 자인하던 조선일보가 지금의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가장 힘센 언론으로 등극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때 조선일보를 이끌던 자가 방우영이라는 자입니다. 방우영이는 1970년부터 1993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일보 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4등 신문에 불과하던 조선일보를 가파르게 성장시켜서 1등 신문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바로 그 방우영의 황금기, 조선일보의 비약적 도약의 기가 바로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80년에 월간조선을 창간해요. 월간 산도 인수해요. 그 당시에 방우영과 조선일보는 살아있는 언론 권력 더 나가서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어요. 이 방우영 회고록에 따르면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린 것을 은근히 자랑까지 해요. 자,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6.29 선언을 역사적 대타협에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으로 평가하지만 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걸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어땠냐? 이 방우영이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이는 80년 신군부가 만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에 언론계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방우영 이자가 그때
국보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어떻게 변명했냐면 나의 명예보다 신문사의 안위가 먼저다. 이게 명예롭지 않은 일인 거는 지도 알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 명예를 던져서라도 신문사의 안위를 위해서 국보위에 참여한다고 지가 떠들어댔어요. 안위를 위해서, 비약적 도약을 위해서 국보위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자가 이 당시에 조선일보가 전두환 대통령 되기 직전인데 국보위 상임위원장 있을 때 전두환 위원장을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라고 떠들어댔어요. 저는 그때 전두환 상임위원장에 반대해서 투쟁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고 주장한 저를 장동혁 대표와 엮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가소롭기 짝이 없어요, 이것들이. 조선일보는 국보위에 참여함으로써 언론 통폐합을 비껴가고 최다 발행부수 신문으로 도약해서 지금의 조선일보가 된 거예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거의 하지 않던 페이스북에 토요일 밤에 그냥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숲에도 올려놨습니다. 또 고성구 TV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요. 다들 보셨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10명이 나를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했다. 이들은 내가 김무성을 모욕했고 오세훈의 컷오프를 주장했으며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10명이 평당원을 향해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나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배신자 김무성을 용서할 수 없으며 기회주의자 오세훈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유우파가 좌파의 여론전에 밀려 그간 비겁하게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인 6.29 선언, 역사적 대타협을 전두환 대통령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당 윤리위가 나를 소환할 것을 요청한다. 1대 10도 좋고 1대 100도 좋다. 김무성, 오세훈, 한동훈을 포함해 나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배신자, 부역자, 기회주의자들과 공개적인 토론회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 우리 당은 강령 개정을 통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해방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과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징계 사안이 우리 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제 평당원이기 때문에 평당원으로서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저를 소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 입장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페북 글에는 1035명의 좋아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18,000명의 좋아요. 뭐 지금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이 넣으셨을 것인데요.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유파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맙시다. 더 이상 위축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싸워나갑시다.
그럴 수 있는 국민의 힘으로 황골탈퇴 시킵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